지난 경기 볼티모어를 상대로 7이닝 4K 1실점, 시즌 6승에 성공했던 류현진은 오늘 다시 볼티모어를 만났는데요. 볼티모어는 저한 상대 타율이 메이저리그 2위인데다 두 번 연속 만나게 되면 투수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됐습니다. 류현진은 지난 경기에서 좋았지만 체인지업은 여전히 나빴기 때문에 원래 하지 않던 등판 사이 불펜 피칭까지 하며 체인지업의 제구를 잡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체인지업의 제구가 전보다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류현진이 지난 볼티모어전에서 던진 체인지업과 이번 볼티모어전에서 5회까지 던진 체인지업의 탄착군으로 확실히 좋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8타수 1안타로 대단히 선전했습니다. 류현진은 6회까지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함으로써 평균 자책점을 3.25에서 3.03까지 낮추고 투구수도 6회까지 62구였기 때문에 통산 3번째 완봉 또는 4번째 완투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2회 무사 1, 2루에서 7회 1사까지 16타자 연속 범타를 이어갔던 류현진은 7회 2사 만루에서 세베리노에게 2타점 적시타, 발라이카의 내야안타로 인한 2사 만루에서 좌타자 세드릭 멀린스에게 던진 체인지업이 한가운데 몰리며 다시 2타점 2루타를 맞고 결국 마운드를 내려옵니다. 계속된 2사 2삼루에서 마운드를 물려받은 제이콥 반스가 맨시니를 삼진으로 잡아내 다행히 추가 실점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6회까지 2피안타 무실점이었던 류현진은 7회에만 4피안타 4실점을 기록하고 6과 3분의 2이닝 7피안타 4실점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토론토가 12점을 뽑았기 때문에 승리 투수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평균 자책점은 오히려 3.25에서 3.41로 올랐는데요. 시즌 평균보다 2인치가 더 크게 떨어지며 6회까지 좋았던 체인지업이 갑자기 7회 들어 제구가 흔들린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지난 경기 89.5마일보다 구속이 더 오른 90.2마일을 기록함으로써 포신 구속이 시즌 평균보다 0.6마일이 높았고 체인지업의 제구도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더 기대되는데요. 류현진은 우리 시간으로 7월 2일 금요일 새벽 2시 토론토 팬들에게는 중요한 캐나다 데이에 펼쳐지는 시애틀과의 홈경기에서 기쿠치와 선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류현진은 2014년 와다 이후 처음으로 일본 투수와 선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3개의 삼진을 보탠 류현진은 통산 809개의 삼진으로 806개인 김병현을 넘어서 한국인 역대 2위가 됐는데요. 1위는 1715개인 박찬호입니다. 류현진은 경기 후 소감에 대해 항상 약한 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6회까지는 잘 이루어져 투구수 관리가 잘 됐다. 체인지업이 지난 두 경기보다 많이 좋아졌다. 지난번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7회 쓸데없는 상황에서 내준 볼넷이 컸다. 볼넷이 가장 아쉽다고 했습니다. 류현진은 7회 2사 1, 2루에서 프랑코에게 볼넷을 내주고 만루에 몰리게 됩니다.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의 피칭에 대해 투구수가 적어서 완투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노히터 경기를 보는 것 같았다. 7회 위기를 쉽게 벗어날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점수가 많이 나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오늘도 2볼넷 3삼진에 그침으로써 류현진의 탈삼진 볼넷 비율이 좋아질 기미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류현진은 비바람과 싸운 클리브랜드전까지 58삼진 8볼넷으로 1볼넷당 7.25삼진이었지만 이후 5경기에서는 11볼넷 14삼진으로 1볼넷당 1.27삼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탈삼진 볼넷 기록이 좋지 못하면 밥입신에 좌우되는 투수가 됩니다. 오늘 류현진이 받은 12점의 득점 지원은 2014년 피츠버그전과 같은 개인 타이 기록에 해당됐는데요. 드디어 게레로가 류현진 경기에서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2타수 1홈런 2볼넷 2타점을 기록한 게레로는 258경기 만에 통산 50홈런에 도달했는데요. 신기한 건 아버지 블라디미르 게레로 역시 첫 258경기에서 홈런이 50개였다는 겁니다. 게레로 주니어는 57홈런 페이스로 게레로 시니어의 최고 기록은 44개입니다. 한편 대장암 3기를 극복하고 돌아온 맨시니는 홈런 더비 참가를 선언했습니다. 류현진이 마무리가 아쉬웠던 반면 디그롬은 시즌 최악의 피칭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와의 홈경기에서 6이닝 5K 3피안타 1볼넷 2실점에 그침으로써 평균 자책점이 0.50에서 0.69로 치솟고 12경기 연속 1자책 이하라는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이 중단됐습니다. 디그롬이 첫 선발 13경기에서 기록한 0.69는 자책점이 공식 기록이 된 1913년 이후 역대 2위 기록에 해당되는데요. 1위는 1914년 더치 레너드의 0.68입니다. 그리고 레너드는 그의 0.96으로 시즌을 마감해 양대 리그가 만들어진 1901년 이후 유일한 0점대 평균 자책점을 달성했습니다. 이외 적시타를 맞고 한 점을 내줌으로써 31이닝 연속 무실점이 깨진 디그롬은 6회 무사 만루라는 대량 실점 위기에 몰렸는데요. 하지만 한 점으로 막아내 2실점으로 끝냈습니다. 한편 디그롬은 살살 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2타수 1안타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시즌 타율은 4할 1푼 4리가 됐습니다. 디그롬은 현재 6자책점 6타점입니다. 올해 디그롬을 잘 도와주고 있는 매츠는 7회 케빈 필라의 동점 홈런으로 디그롬의 패전을 지웠는데요. 9회 초 한 점을 내줘 다시 2대3이 됐지만 9회 말 밀어내기 볼넷과 희생플라이로 끝내기 승리를 만들고 디그롬 경기에서 8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게레로가 3경기 연속 홈런인 반면 이틀 연속 1번 타자로 나선 오타니는 오늘은 홈런을 추가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2루타와 볼넷으로 2번을 출루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최지만이었는데요. 부상 복귀 후 12경기에서 4안타였던 최지만은 5타수 4안타에 통산 첫 4안타 경기를 통해 타율을 2할 3푼 7리에서 2할 7푼 1리로 끌어올렸습니다. 최지만은 좌완과 우완에게 2개씩 때려냈습니다. 에인절스를 13대3으로 격파한 템파베이는 완더 프랑코를 제외하고 선발 타자 전원 안타를 기록했는데요. 프랑코는 데뷔 전 첫 4타석에서 홈런, 볼넷, 2루타를 기록한 이후 16타수 무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템파베이가 7연패 후 4연승인 반면 알렉스 콥이 4이닝 6피안타 6실점, 퀸타나가 2이닝 4피안타 2실점을 기록한 에인절스는 5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제가 중계했던 다저스와 컵스의 경기에서는 벨린저의 통산 3번째 끝내기 홈런이 나왔는데요. 다저스는 첫 경기에서 노히터를 당한 후 어제 8회 말 투런 홈런 2방, 오늘 9회 말 끝내기 홈런으로 메이저리그 최강인 컵스 불펜을 이틀 연속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저스는 이제서야 올 시즌 첫 끝내기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선수는 밥값 못하기로 유명한 헤이워드였는데요. 헤이워드는 마지막 타석 범타 전까지 8타석 연속 출루를 만들어내는 등 이번 시리즈 12타석 10출루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리아스는 10승 달성에 3경기 연속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5와 3분의 1이닝 동안 12개의 삼진을 잡아내 개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저스는 바우어, 커쇼, 우리아스 뷰러가 모두 200탈삼진에 성공하게 되면 내셔널리그 최초로 이를 달성하게 됩니다. 다저스는 조켈리가 2타자 연속 삼진으로 마치 2018년 월드시리즈 같은 피칭을 했고 성장한 빅포드가 12개의 공으로 1과 3분의 2이닝을 순삭했습니다. 양키스와 보스턴의 대결에서는 2018년 월드시리즈의 주역 중 한 명인 네이선 이볼디가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요. 2018년 가을에 최고의 활약을 한 후 보스턴과 4년 6,8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했지만 2019년 평균 자책점 5.99에 그쳤던 이볼디는 지난해 9경기 4승 2패 3.72에 이어 올해 16경기 8승 4패 3.67로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8회 2사에서 르메이유에게 홈런을 맞기 전까지 무실점으로 버틴 이볼디는 7과 3분의 2이닝 6K 무블렛 1실점 승리를 따냈는데요. 2019년 이후 양키스를 상대로 처음으로 7이닝을 던진 보스턴 투수가 됐습니다. 양키스는 경기를 뒤집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8회 초 2사 만루에서 올라온 오타비노가 3일 연속 등판에도 불구하고 1과 3분의 1이닝 1실점 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양키스는 지난 겨울 연봉 감축을 위해 오타비노를 보스턴으로 트레이드한 바 있습니다. 양키스는 보스턴 상대 5연패를 당했지만 르메이유는 5타수 4안타 2타점으로 고군분투를 했는데요. 르메이유는 1999년 청 노블락 이후 처음으로 보스턴전에서 홈런 포함 4안타를 기록한 양키스의 1번 타자가 됐습니다. 양키스는 나머지 경기에서 35승 23패인 반면 보스턴과 템파베이를 상대로 5승 13패입니다.
지난 겨울 1년 800만 달러 재계약에 그친 웨인라이트는 세인트루이스의 연패 스토퍼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6이닝 8K 1실점 승리를 통해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이로써 내셔널리그 중부팀을 상대로 한 10연패에서 탈출했는데요. 6월 웨인라이트 경기에서 4승 1패인 반면 나머지 경기에서 3승 15패로 웨인라이트를 제외하면 6월에 선발승을 올린 투수가 없습니다. 6연패 후 웨인라이트 승리, 3연패 후 웨인라이트 승리, 2연패 후 웨인라이트 승리, 5연패 후 웨인라이트 승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웨인라이트는 나는 압박감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웨인라이트가 있다면 애리조나에는 이 선수가 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7이닝 5K 1실점 승리를 따내고 팀을 17연패에서 구해준 메릴 켈리는 오늘도 6이닝 5K 무실점 승리로 팀의 원정 24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반면 라멧이 2와 3분의 1이닝 6피안타 4실점에 그친 샌디에고는 8연승이 중단됐는데요. 대수비로 교체 출장한 김하성은 7회 말 무사 2, 3루에서 좌한 벅터를 상대로 파울플라이에 그쳤습니다. 텍사스 에이스 카일 깁스는 개막전에서 3분의 1이닝 5실점에 그침으로써 평균 자책점 135.00으로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7이닝 10K 무실점 승리를 따내 이후 14경기에서 6승 1.52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상대한 팀은 개막전 상대였던 캔자시티로 깁스는 복수에 성공한 셈이 됐습니다. 현재 유일한 규정이닝 무패 투수인 깁스는 이러다 올스타전 선발 투수가 될 기세로 평균 자책점이 2.00인 카일 깁스는 2.06인 카를로스 로돈과 2.14인 랜스린, 2.33인 게리코를 제치고 아메리칸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텍사스가 캔자시티를 8대 0으로 완파한 경기에서 조이 갈로는 4회 3런과 5회 투런이 모두 비거리 445피트를 넘었습니다. 마이크 소로카가 또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2년 연속 시즌이 아웃된 애틀란타는 신시내티에게 1대3으로 패했는데요. 5월까지 1승 8패 7.22였던 루이스 카스티오는 7이닝 6K 무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6월 5경기에서 2승 2패 1.72를 기록하며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물질 규제가 시작되고 더 잘하는 카스티오는 근소하게 남아 회전수가 더 올랐습니다. 내일 오타니는 좌완 야브로를 상대합니다. 양키스는 에이스 게리 콜이 보스턴전 연패 탈출을 위해 나서며 샌디에고는 다르비슈가 등판합니다. 그리고 선데이 나잇 베이스볼 경기에서는 커쇼가 컵스를 상대합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